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 이혼한 어머니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 안 되나 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배우자죠.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사망 전에 이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여부를 좀 다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재산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합산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한 이후에 상속인한테 증여한 경우죠. 상속인한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이후에 10년 내에 사망을 하면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늘게 되죠. 그러면 높은 세율의 누진과세를 매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증여세 납부한 것은 그 증여세 공제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1순위 상속인을 말합니다. 주로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10년을 넘겨야만 증여 후 10년 이후에 사망해야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경우는요. 증여한 이후에 5년 내 사망을 하면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비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있었는데 1순위 상속인이죠. 이 사람 말고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손자녀라든가 아니면은 사위와 며느리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비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 증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 후 5년을 경과해야만 그 이후에 사망해야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상속인한테 증여를 하면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하면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10년을 초과하면은 넘긴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상속인한테 증여하는 경우는요, 그 증여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사망을 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5년을 초과한 이후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새 뭐 30만 쌍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매년 결혼하지만은 10만 쌍 이상, 12, 3만 쌍 이상이 매년 또 이혼을 합니다. 특히 또 나이가 들어서 황혼 이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 시에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고 여쭤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이후에 이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배우자는 상속인일까요? 비상속인일까요? 그 상속재산은 도대체 언제 포함이 되고 몇 년을 넘겨야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민법에서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는 날은 언제냐? 그날은 바로요,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기준입니다. 사망한 날짜에 배우자였느냐 아니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사망 전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배우자는 배우자가 아닌 남이 되었을 겁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속인이죠.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였던 그 아내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5년도 안 돼서 그 사망을 했습니다. 증여한 날로부터 5년도 안 돼서. 그런데 뭐 사망하기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 이거죠. 남남이 됐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원래 배우자였을 때는 10년 이내 사망을 하면 상속재산이 포함되고 10년 초과되면 미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다는 거죠. 이혼을 했을 때는 남이 됐기 때문에 비상소인이 되고요. 당연히 5년 안에 사망을 하면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뭐 6년, 7년 됐다 그러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7년 전에 했다. 그리고 나서 뭐 2년 전에 이혼을 했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증여한 지 7년이 됐잖아요. 근데 배우자는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의 증여재산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에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 사망 1년 전에 이혼했다는 거죠. 증여는 6년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망을 했는데 1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부가 이별하고 나서 바로 사망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법적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남남이니까 당연히 배우자 공제가 불가하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이혼 후 상속세는 엄청나게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또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한테 배우자에게 6년 전에 증여를 하면은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증여했어도 그 사망 시점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남이 됐기 때문에 비상속인 증여로 5년만 경과되면은 그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배제된다. 결국은 배우자였던 아내에게 10억 원을 증여했지만 6년이 지난 관계로 이혼하고 나서 이혼을 중간에 했죠. 그 10억 원에 대해서는 남남이다. 남남에게 증여한 거다. 그래서 비상속인 증여로 증여 6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5년을 초과했죠. 따라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늘어날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 배우자 증여재산 합산은 배제된다. 남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세는 이것으로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혼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상속세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4년 전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어요. 10억 원을요. 증여한 이후에 1년 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 1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고요. 사망 전에 배우자랑 이혼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는 불가합니다. 최대 30억 원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배우자한테 증여한 재산은 10년 내 합산인데 배우자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5년 내 합산인데 불행히도 4년 전에 증여했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한테 증여한 재산 10억 원도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겠죠. 따라서 상속세 영향은요, 배우자 공제 불가로 상속세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의 남이지만은 배우자 증여재산도 합산되다 보니까 상속세도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 증여재산을 합산한 경우에는 합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여세를 냈으면 증여세도 좀 빼줍니다. 비록 한도는 있지만 대부분 냈던 증여세액만큼은 빼주다 보니까 이런 혜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을 증여했어요. 배우자였던 사람한테. 6억 원을 빼주니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죠. 4억 원에 대해서 사실상 증여세는 7천만 원밖에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보니까 상속재산에 10억 원은 가산하고 증여세액 공제는 증여세 냈던 것이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만 해주냐 이거죠. 이럴 때 좀 굉장히 좀 뭐랄까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상속재산은 10억 원을 가산해 놓고 나서 증여세액 공제는 겨우 7천만 원만 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증여세액 공제는요, 비록 배우자였지만 지금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아니었을 때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10억 원을 줬을 때 배우자가 아닌 거니까 증여재산 공제는 없죠. 그럼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는요, 2억 4천만 원으로 나온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10억 원을 가산하지만 증여세액 공제는요,
7천만 원을 빼준 거, 실제 납부한 7천만 원이 아니라 2억 4천이라고 하는 가상의 그 산출세액을 간주 증여세액으로 판단해서 2억 4천만 원을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합리적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중과세 논란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 근거는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살표 위에 보게 되면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 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빼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요, 그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어떻게 합산하는가, 불이익은 무엇인가 알아봤는데요. 의도적으로 이혼을 해서 이렇게 그 5년을 경과한 이후에 뭐 사망하게 됐을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공제 30억 원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돌아가신 분이 이혼한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좀 굉장히 안 좋게 낙인 찍히기가 되니까 이혼을 통한 그 상속세 증여세 절세는 제가 볼 땐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돈 버는 증여상속, 이혼한 어머니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콘스탄트 기메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